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파이 생태계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보면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20만 개 지갑에서 업앤다운에 있는 수준에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날짜를 보더라도 현재까지 약 9만 개가 넘는 지갑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월별 차트로 확인을 해보면요, 좀 더 실감이 나는데요. 12월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무려 113만 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수치는요, 당연히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최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4가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KYC는 1500만 통과를 달성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공지에서 1800만 이상 통과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달성이 된 상태이고요. 또 마이그레이션의 경우에는 1000만 개 지갑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약 830만 개 지갑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 정도가 달성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하루 20만 개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1000만 개 달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파이앱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약 80개 이상의 앱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개 앱에 도달하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조건이 있는데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이고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미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기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기반 프로젝트인 파이에도 매우 청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요건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할 때 이 마이그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 1000만 개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오픈 네트워크로 진행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이제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보면요, 코어팀의 경우 이 조건들을 다 채우고 심지어 더 많은 유저들을 최대한 메인넷으로 유입을 시키고 오픈 네트워크로 가려는 그런 의도를 어제 공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지역에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한 유저들도 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많은 중국 유저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마이그레이션 평균량이 급속도로 커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치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갑들의 평균치를 살펴보아도 기존보다 100파이 정도는 더 상승한 상태이긴 한데요.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 경우 7700개의 지갑을 아침, 오후, 저녁으로 3번에 걸쳐서 총 23,000개 이상의 지갑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평균량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대부분 10,0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 번씩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연히 유입되고 있는 이 파이코인의 양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1억 개가 넘는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이고요. 이 중 약 37억 개는 1차 락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코인을 제외하고 파이오니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코인은 약 9억 개가 지금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요, 앞으로 익스플로 파이 사이트를 통해서 2025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이번 12월간의 사용 가능한 물량이 계산이 되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11월 동안의 물량으로 온첸 락업까지 제외가 된 후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 8억 9천만 개의 파이가 사용 가능 물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첸 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보았을 때는 이 사용 가능 물량은 한동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지를 보면 코어팀은 오픈 네트워크 존으로 최대한 많은 파일을 유입시키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항상 접근성과 포용성을 우선시해왔으며 따라서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되면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파일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메인넷에서 더 많은 파이는 생태계에서 더 많은 참여와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이 백서 맨 상단을 보면요, 코어팀이 꿈꾸는 이 비전이 나오고 있죠. 백서의 비전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인 간 P2P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파이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파이 생태계에 유입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파이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파이코어팀은 그런 생태계를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알트코인을 보면은 생태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저 수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소수가 대량의 코인을 불균형하게 가져가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수에 의해서 변동폭이 매우 커질 수가 있습니다.
유통량이 많아도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총이 매우 작은 알트코인을 보더라도요, 유통량이 적거나 심지어 유저수도 적은 그런 생태계를 보면은 코인의 가치가 너무나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생태계가 잘 작동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어제 공지에서 니콜라스가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시적으로 지금 유통량과 유저수 이 양쪽이 동시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니콜라스 영상 공지가 나왔었죠. 어제 공지와 동일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는 2025년 1분기에 출시가 될 것이다.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 얘기는 X 공식 계정에서도 똑같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기존의 코어팀의 공지를 잘못 해석한 유저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공지가 다시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혼란스러움이 해소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유저들도 코어팀의 공지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공지를 잘 읽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예로 한 유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코어팀의 공지를 보고 코어팀은 기존에 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고, 이 단어에 대해서 파이오니어들의 반응을 확인을 했다가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어팀은 오늘 오픈 네트워크 공지를 다시 해서 캔에서 will이라는 단어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루머를 퍼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루머를 제대로 짚어주는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인플루언서 자틴 굽타의 경우에는 이 잘못된 루머를 다시 링크를 가져와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지사항과 블로그를 꼭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제부터 코어팀의 블로그에는 will이라는 단어가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즉 코어팀이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고 은근슬쩍 단어를 바꾼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고 무지해서 읽을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라고 이제 포스팅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해커톤 우승 앱인 이 워크포스풀 앱 개발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많은 개척자들이 코어팀의 조건문과 확정문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어팀이 개방형 네트워크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풀이를 해보자면 코어팀이 올해 얘기를 했던 조건이 맞는다면 오픈 네트워크를 올해 말에 목표하겠다 라는 문장은 조건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장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확정문으로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공지는 확정문이죠. if라든지 그런 조건문이 없었고, 현재까지 공지 중 가장 시기 부분으로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던 그런 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커뮤니티는 이 공지를 확정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조건문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참 재밌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제 이 개발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분위기를 전환을 해서 OKX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X 거래소에서 다시 한번 파이 네트워크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자면요. 참고로 요즘 OKX 거래소에서는 지속적으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매우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OKX 거래소 입장에서 파이의 상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OKX 거래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커뮤니티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수년 이상 폐쇄형 기간에도 상장 없이도 프로젝트가 가치를 지니면서 계속 성장해 왔던 부분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 파이코인을 상장시키면 일단 일반 듣보잡 코인보다 훨씬 더 증명이 된 안전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엄청난 유저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거래량 또한 클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를 주 수익으로 삼고 있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현재의 파이가 정말 탐나는 프로젝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1일에 올라온 글을 확인해 보면요, 타이틀이 파이는 언제 출시가 되고 OKX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이제는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참고로 이 OKX 거래소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인 개코 기준으로는 거래소 순위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메이저 거래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래소의 기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4년 12월 20일 기준 파이 오픈 네트워크의 출시는 아직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OKX를 포함한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파이 네트워크 팀은 메인넷에 임박한 출시를 위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파이를 온체인에서 전송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요한 건 일단 이 키는
결국 코어팀이 지고 있습니다. 코어팀이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개방을 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거래소가 자율 상장이 가능한 그런 좀 더 큰 탈중앙 옵션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요즘은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 옵션도 간간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중앙화 방식보다 좀 더 제한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고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자세한 힌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럴 확률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기엔 이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파이 네트워크,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 거래소에서 자율 상장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도 결국 키는 코어팀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OKX 글을 다시 보면요, 파이를 언제 판매할 수 있나요? 이런 글도 확인할 수 있고, 오픈 네트워크가 라이브가 되면 파이는 여러 주요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OKX가 이러한 중앙화 거래소 중 하나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파이를 꾸준히 채굴해온 사용자들은 파이 네트워크 앱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토큰을 전송하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다음 글을 보면은 OKX 거래소에서 파이 거래를 준비하는 방법까지 미리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파이의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일단 더 기다려보자 라는 글로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OKX 거래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파이 앱의 이름을 변경하고 파이 소유량의 20%를 포기하는 옵션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어팀이 몇 가지 업데이트를 더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파이 계정 이름이 KYC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종의 페널티를 지불하게 해서 파이 계정 이름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이미지 샷이 미디어에서 조금씩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장을 공유를 해드려 보자면은, 이 유저의 경우에는 KYC 신청서에 기재된 이름이 파이 계정에 등록된 이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문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음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KYC 신청자가 잘못 제출된 경우 재제출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옵션은 계정 이름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전체 파이의 20%를 몰수합니다. 그 몰수는 현재 계정 이름이 KYC 이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계정은 KYC 진행이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창이 공유가 되었고요. 또 다른 유저가 공유를 해준 이미지인데요, 옵션을 고르는 창이 똑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제출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몰수해서 파이 계정 이름을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선택 페이지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파이 밸런스를 볼 수 있는 옵션에 몰수 기능이 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채굴한 양의 20%가 몰수가 되고 이름 변경하기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요, 그 20%는 이쪽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유저는 실제 몰수가 된 본인 계정을 이미지 샷을 공유를 해 주었는데요, 몰수가 되고 나서 85파이가 이곳으로 바로 빠져나간 그런 이미지 샷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기본적으로 파이코어 팀이 최근에 지금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한 장단점은 아직 커뮤니티에서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가계정들이 통과가 될 위험 요소는 없는지, 또는 다른 오류나 부작용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았다가 피드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